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북한에 억류된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있는데요. 궁금증이 들었어요. 그 외에 북한에 있다가 풀려난 사람들은 없었는지. 있었습니다. 2013년 북한에 여행을 갔다가 미국인 메럴 뉴먼 씨가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체포당하게 됩니다.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분인데요. 상당히 나이가 있으신 분이에요. 그는 과거에 한국전 참전 용사예요. 뉴먼은 한국전 당시에 황해도 9월산 유격대 고문관으로 일했었다고 해요. 근데 이분이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서 나이가 들면서 동료 유격대원들이 이제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과 친척을 찾아달라고 부탁을 했고요. 북한에 여행에 갔을 때 그 여행 가이드에게 자기가 이제 요청을 받은 이 사람들의 집 주소가 적힌 쪽지를 건네게 됩니다. 이게 이유가 돼요. 그래서 체포를 당해요. 자, 북한은 42일 동안 메릴 뉴먼을 억류시켰는데요. 그는 이제 이후에 이제 어떤 언론 미디어를 통해서 강압적으로 이 모든 사태에 대한 사죄문을 이제 쓰게 하고 읽게 합니다. 자, 근데 사실 그는 나이가 많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노령이고 건강이 약화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제사회에서 아니 뭐 하는 거냐, 이 사람이 무슨 정치적 목적이 있어가지고 북한에 들어간 거겠냐 하면서 막 국제사회의 비난이 거세지자 그를 풀어주게 된 거죠. 북한도 뭐 어쩔 수 없다, 뭐 에이 뭐 어쩔 수 없어 하고 풀어줬을 수도 있어요. 자, 뉴먼 같은 경우 이제 돌아와서 워낙 많은 사람들이 막 인터뷰도 하고 했겠죠. 근데 그는 억류되어 있는 42일 동안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는요, 그 원비어가 그 선전물 가지고 온 그 같은 호텔, 평양 양각도 호텔에 억류가 되어 있었는데요. 여기에 재미있는 일화 하나가 있습니다. 그가 이제 노령이고 심장질환이 있었어요. 그래서 종종 의사를 만나야 했죠. 그런데 당시에 그를 찾아온 여의사가 롤렉스 시계를 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깜짝 놀랬죠. 북한에서 롤렉스 시계를 차는 사람이 있네? 그러면서 이제 그가 자연스럽게 시계에 좋다고 언급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여의사가 되려 이렇게 물었대요. 이거 좋은 겁니까? 하지만 그 대화가 있은 이후로 그 여의사는 더 이상 시계를 차지 않았다고 합니다. 영유가 끝나고요. 결국 이제 뉴먼이 돌아올 수 있게 됐죠. 그런데 마지막에도 이런 일도 있었어요. 북한에서 이제 빼앗긴 소지품들을 돌려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미화 400불,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40만 원 정도를 돌려받지 못했다고 해요. 그래서 요구했죠. 야, 여기 돈이 있었는데 어디 갔냐 했더니 북한 측에서 그 뉴먼 씨가 돌아갈 때 그 비행기 표를 샀어야 해서 300불 우리가 썼습니다. 뉴먼 씨 과일 먹고 싶다고 해서 저희가 100불 쏟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북한에 억류됐다가 풀려난 분은 이분만이 아니에요. 또 다른 분도 있었는데요. 이분은 케네스 배 씨입니다. 케네스 배 씨는 미국계 한국인이에요. 1968년에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18세 때 미국으로 가게 되죠. 그는 2012년에 종교 활동을 위해서 이제 북한에 갔다가 공화국 전복 혐의로 체포됩니다. 그리고 노동교화형 15년형을 선고받아요. 그리고 강제 노역에 끌려가게 되죠. 그러다 2년이 넘은 735일 만에 풀려나게 됩니다. 사실 이게 이제 그의 첫 그 북한 방문은 아니었어요. 2010년부터 북한을 방문을 하고 있었죠. 그는 북한에 있는 경제특구가 있어요. 나진 선봉 지역이 외국인들에게 공개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지역에서 영어도 가르치고 또 많은 주민들과 친해지기도 하고 아이들과 운동도 하고 하면서 이제 활동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선교 활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건 그 낮은 선봉 지역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북한의 허락을 받고 진행이 된 거예요. 그가 상당히 방문을 많이 했어요. 17번까지 아무런 문제 없이 방문을 했어요. 그러다 2012년 11월에 18째 방문이었는데 북한에 들어갈 때 외장하드가 하나 실수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외장하드에 뭐가 들어있었냐? 미국 등지에서 만든 동영상들이 들어있었고
지난 6년 동안의 선교와 관련된 편지, 활동 등이 들어가 있는 외장하드가 거기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북한에서 이걸 발견하고 뭐야? 너 선교 때문에 여기 온 거야? 하고 선교사 신분이 밝혀지게 된 거예요. 자, 왜 선교사를 그들이 싫어하냐? 북한은 크리스천 바이러스를 세상에 퍼뜨리는 암적인 존재라고 선교사를 이제 칭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화국 전복 혐의가 씌워서 기소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는 이제 억류된 동안 뭘 했냐? 이제 감옥에 가서 콩 심기, 이런 농사 짓고 땅을 파는 노동을 하셨다고 해요.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딱 앉혀놓고 북한의 선전용 TV를 강제로 보기도 했다고 하고요. 그가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3개월이 지나면서는 27kg가 빠졌고요. 결국에 너무 힘들어서 영양실조로 병원에 가기도 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다가 풀려나게 됩니다. 2014년 11월 달에 풀려나고 이 이제 장면이 비행기를 타고 미국에 도착해서 가족들을 만나게 되는 장면이에요. 제가 괜히 왜 마음이 다 찡한지 모르겠어요. 그는 미국에 돌아갔지만 지금까지도 아직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또 다른 선교사들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여기서 또 궁금해졌어요. 그럼 여전히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 있습니다. 김정욱 선교사는요, 한국 기독교 침례교 소속 선교사입니다. 사실 북한에서는 그 종교나 신앙을 거부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독재 정권에 반발을 하면서 이제 선교를 실천하기 위해 중국에 들어갔고, 중국에 들어간 이유는 북한에 직접 가서 만나는 게 아니라 북한 사람들이 이제 중국에 친척 방문을 하러 나와요. 이 나오는 사람들을 교화하는 데 주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북한 사람들한테 이 종교와 신앙에 대해서 좋은 인식을 심어주려고 노력했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게 이제 종교만 전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이 필요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중국에 체류하는 동안 힘든 사람들한테 일자리도 안선해주고 많은 도움을 줬다고 해요. 그런데 김 선교사로부터 도움을 받고 북한으로 들어오는 북한 주민들이 하나같이 선물을 받게 돼요. 이거는 이제 참고 사진입니다, 여러분. 이건 참고 사진인데 그들이 받은 게 뭐냐면 낙원 떡집이라는 명판이 찍힌 이 떡 선물을 받아가지고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북한 당국이 이걸 발견하고 이상하잖아. 뭐지? 왜 중국에 가족 만나러 갔던 애들이 다 돌아올 때 이 떡을 선물 받아가지고 오지? 하면서 북한의 국가안전보위부에서 이 해당 떡집을 조사하라고 요원들을 파견하게 됐다고 해요. 조사를 해보니 이 이제 안에 이 김정욱 선교사의 선교 활동이 눈치가 채진 거죠. 이 낙원떡집이라는 곳이 김정욱 그 선교사님과 친분이 있던 분이 운영을 하는 곳이었대요. 그래서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아마 나눠주셨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요원들이 이제 이 사람한테 접근을 해가지고 뭐야 너 우리 북한 누구랑 접촉했어? 이걸 알아내려고 접촉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이건 남한 정부에서 의도적으로 선교사를 파견해가지고 북한을 붕괴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시나리오를 들이밀면서 김정욱 선교사를 체포하게 됩니다. 자, 이 선교사님은 지금 북한 당국으로부터 종신형을 선고받았어요. 그리고 평안남도 북창군 석산리 제18호 수용소에 수용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께 오늘 북한에 이제 입북하신 분, 또 억류되신 분, 풀려나신 분, 여러 가지 이야기들 좀 해봤는데요. 사실 이외에도 여전히 북한에 억류돼서 고통받으신 분들은 상당히 많이 있다고 해요. 우리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하루빨리 그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자신의 집으로,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소망합니다.